제목 식물성 케톤식 저탄고지 단식 오토파지의 암 치유 원리. 등장인물 이박사 채식박사 채식운동가. 원래 입시학원에서 재수생들에게 화학, 과생물을 가르치던 강사였다. 채식운동을 하다가 식품영양학과 대학 원을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음. 박사학위를 받은 후 채식영양연구소를 만들고 채식영양 강좌를 하고 있다. 남산 아래 후암동 5층 옥탑방에 혼자 살고 있으며 숙명여대 입구 전철역 근처의 건물 2층에서 구소 겸 강의실 겸 사무실을 차렸다. 김숙희 중년 여성. 서울 시내에 작은 건물이 몇 채 있는 알부자. 5년 전에 신장암에 걸려서 신장 하나를 수술로 떼어냄. 몸이 늘 부어있어서 다양한 건강 강좌를 듣고 실천하면서 자연 치유를 하려고 노력 중. 박지의 젊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식을 한 지 3년째이고 강아지를 좋아하다가 채식을 하게 됨. 영양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강의를 신청함. 천은숙 유치원과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유기농 위주의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함. 채식 강좌를 듣다가 영양학과 편입을 해서 영양사 자격증까지 따는 맹렬 여성. 송진영. 태어나면서부터 83세인 지금까지 철저히 채식을 함. 한국에서 약사, 미국으로 이민 가서 병원 영양사로 30년간 근무 은퇴. 남편과 한국으로 와서 건강한 영양 정보를 알리러 옴. 하지만 30년간 한국은 너무나 변했음. 몇 년 전 남편은 사망하고 홀로 영양 공부와 채식 실천을 계속하고 있음. 1장 1절 암에 대한 서론. 이 박사 여러분 모두 오셨나요? 모두들 네. 이 박사 그럼 오늘부터 시기를 이용한 암의 자연 치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암의 자연 치유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암을 자연 치유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대 초반 때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에 방학 되면 건설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서울 강남에 6층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6층 옥탑 같은 구조물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함께 벽돌과 자갈을 나르던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형뻘 되는 분이 있었는데 잠시 쉴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암에 걸렸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온갖 피와 같은 것이 함께 섞여 내려오면서 깔끔하게 암이 나았다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아마도 이분은 치료 비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굶는 걸 생각해서 실천을 하였던 거죠. 이분은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물도 먹지 않는 단식을 건단식 드라이 스타베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먹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단식 워터 스타베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나중에 함께 연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억은 60대 여성이었어요. 주부였는데 그분이 40대 때 자궁암에 걸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분은 당시에 결혼을 해서 남편분이 계셨어요. 남편분이 참 좋은 분이었나 봐요. 지극정성으로 병원에서 간호를 해주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성분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속으로 생각하길 집안도 어려운데 수술하고 간병하다 보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일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이분 말로는 그냥 깨끗하게 굶어서 죽자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가정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니 자기 한 몸 굶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분도 며칠 후에 자중에서 피덩어리가 쏟아지면서 자궁암이 나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억은 유방암에 걸린 2명의 여성입니다. 한 분은 저의 큰 이모이시고 다른 한 분은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십니다. 이 두 분 모두 유방암에 걸렸는데 건강한 채식을 실천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되셨어요. 네 번째 사례로 저의 암의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제가 원래 입시학원에서 7년 정도 재수생들을 가르치다가 채식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영양학을 공부하려고 30대에 늦깎이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석사로 입학을 하였어요.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송숙자 교수님 사무실에서 1년 정도 지내면서 채식 잡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숙자 교수님은 당시 대학교 교수직을 은퇴하시고 무료로 건강상담실은 운영하고 계셨어요. 다양한 질환이 있는 분들이 송숙자 교수님께 방문해서 상담을 하였어요. 저는 그때 같은 방에 책상 하나를 얻어서 당시의 상황을 모두 듣고 보고 질문도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이분은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던 남성분이었어요. 매년 몇 차례나 마라톤 풀코스를 참여해서 완주를 할 정도로 건강하고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몸이 6군데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우겨서 큰 암덩어리를 잘라냈나 봐요. 3군데 정도 잘라냈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 말로는 항암 치료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치 용광로 불덩어리에 몸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밤마다 너무 고통에 힘들어 잠이 깨어나곤 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고 선고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어떤 건물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가 그 건물로 가면 치료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깨어서 거기가 어딜까 찾았는데 처음엔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기를 매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기를 뒤적이던 중 자신이 방문했던 건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채식을 제공하던 요양원이었어서 송숙자 교수님께서는 그 채식 요양원에 가서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하셨는데 마침 그분이 그걸 듣고 채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송숙자 교수님의 지침에 따라 식생활을 엄격하게 하면서 3년을 더 사셨어요. 제가 그분 동영상도 인터뷰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가끔 보면 지금도 참 감동적인 내용들입니다. 3년 후 암이 재발되었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이분은 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3년이 지난 후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엄격한 채식 식단을 유지하고 야외에서 잠을 자면서 몸의 통증이 사라졌고 늘 웃으면서 채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니셨어요. 야외 수면법에 대해서는 나중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송진영 박사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현재 83세인 지금까지 철저하게 채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연 치유 사례들을 직접 간접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암의 자연 치유에 대한 원리를 종합적으로 분자론적으로 이해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운일 것 같습니다. 박지혜 저는 사실 20대라 주변 친구들이 암에 걸린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제 친척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특히 암에 많이 걸리시고 치료를 받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의사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골고루 잘 먹으라고 한다는데 그 골고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천은숙 저도 박지혜님 말씀에 동감이에요. 사실 식품이라는 게 특성들이 제각기 달라서 아무거나 골고루 먹다 보면 좋은 것도 먹겠지만 나쁜 것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암 환자의 경우 몸이 약한 상태에서 일반인에겐 부담이 없지만 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암 치료에 좋은 식품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식품일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아이를 2명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어려서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 싶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려서 건강한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커서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랍니다.
김숙희 저는 5년 전에 신장암에 걸려서 신장 하나를 떼어냈어요.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시술을 2차례 받았고 한 번에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몸에 붓기는 여전히 있었고요. 얼굴도 팔다리, 몸통 모두 부어 있었어요. 발도 부어서 늘 한 치수 큰 걸 신고 다녔지요. 그런데 이 박사님 건강식생활 강좌를 듣고 일주일 만에 발에 붓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신발이 헐렁해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치수로 한 치수 줄여서 신고 다닙니다. 저는 확실히 이 박사님의 식생활이 최소한 저에게는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자세한 식생활 정보를 통해 많은 암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박사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분에게 100%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굶으면서 암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지 식단을 꾸릴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건강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강의에서 설명드릴 때에는 과학 연구 논문들의 제목과 내용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무조건적인 주장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항상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이 이만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혹시 더 빨리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식물성 케톤식, 저탄고지, 단식, 오토파즈의 자연 치유 원리라는 책이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교보에 판매를 하니 구입하여 미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감사합니다.